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10월의 첫날 오늘 바람도 적지 않게 불던데요. 국회는 심재철 의원발 공방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다시 시작이 됐는데 청와대 업무 추진비 단연 총공세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이런 술집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 정서상 아무리 업무 추진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자 몇 분이 우리 심의원이 공개하신 그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걸 봤습니다. 그 확인 기사를 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승객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주점이라고 되어 지금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그것은 전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유무는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계셨던 김 교수님이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절대 놓을 것 같지 않던데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심재철 의원의 이와 같은 폭로 등에 대한 행보가 단순하게 개별 의원의 것이 아니라 지금 당 전체 그리고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당정청과 함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청와대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 각각을 해명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의원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정부 질문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입니다. 지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재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끌고 간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 청와대에 대한 망신 주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료를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당의 질문에 오히려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심재철 의원이 그런데요.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으로요. 누군가 교체를 해줘서 타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와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어제 보니까 추가 자료 공개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접속, 시연도 하겠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일단 심재철 의원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 썼던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접속 시연을 진짜 본회의장에서 할까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건 이후에도 한번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정부 질문 또 내일 경제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화 사회 지금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를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이 사안을 놓고 격돌하다 보면 아마 다른 모든 사안은 다 잠식되고 이 논의로 갈 텐데요.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헌법기관으로서 검증을 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초기에는 불법 사용에서 꼼수 사용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고 있고 또 청와대 해명에도 일견 또 국민들께서 수긍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또 내일 추가적으로 발표하고 그 이후에 또 내놓을 것인가. 현재 48만 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거기서 만일의 경우 청와대가 불법적인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 조치를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모든 국정을 뒤흔들 정도로 이대로 가면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가을 공동선언 국회 비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안을 다 감싸고 이 이슈로 다 끌고 간다면 우리 국회 또 행정부 나라가 사실은 앞길을 찾기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지금 우길기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외교 문제도 많은데요. 이런 논란에 계속 잠식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기재부는 남북 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도 심재철 의원에게 유출됐다고 하면서요. 이게 이제 국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 중요한 정보까지 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재철 의원은요.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저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박에 재반박. 사우나 해명을 청와대가 했더니 그 해명 문제가 있다고 다시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그 내용을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이었습니다. 6만 6천 원. 모나코 국왕이 봤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그 혹독한 추위에 고생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찰 군인들을 유려하기 위해서 그 리조트에 있는 그 목욕시설을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한 기강의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우나 가는 거 그거 업무 추진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좀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심 의원이 청와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은 이것은 일종의 체리 피킹,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네. 실제 이 내용 안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 위주로만 얘기를 했고 앞으로 파헤쳐볼 부분이 많다라는 네. 반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세금 낭비, 정부가 세금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라라는 식으로 추가 폭로를 예정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어떤 방대한 자료, 그 자료를 입수한 어떤 수단의 적법성, 합법성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 내용적인 부분을 과연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폭로전으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특히 10일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것이 적절하냐. 게다가 네. 대정부 대정부 질문 아까 김영민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할 이 시기에 이것이 사실상 어떤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어떤 업무 추진비의 사용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혹만 제기함으로써 이렇게 일종의 정쟁화하는 것이 합당하냐의 문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정식으로 만약에 어떤 수단의 문제를 떠나서 자료를 입수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이미 있는 부분의 어떤 사정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심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지금 추석 명절 내내 사실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계속 지름멸렬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해명하지 말아라. 근데 기재 특히 나왔던 게요. 식자재 문제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가 유출되면 테러나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아예 기재부가 함께 청와대와 스크럽을 짜는 모양새더라고요. 이 박지원 의원도 합류를 했습니다만 특활비에서는 그건 본인은 당당하신가라고 묻더라고요. 윤 의원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전 봤어요.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에 관해서는 사실 국회의원 개별 그다음에 각 부처 모두 네. 다 상당히 할 말이 없죠.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중에 상당수 이 내역 첨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요. 업무 추진비는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네. 그걸 지금 뛰어넘어서 썼다 이런 거고. 근데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법인카드는 네. 클린카드 또는 그린카드라는 식으로 어떠어떠한 용도, 어떠어떠한 업종 이런 거는 아예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부 통제가 엉망이다라는 걸 만약 지적을 한 거라면 얘기하신 대로 감사원이나 또는 다른 방식의 추가 감사로 이건 밝혀내면 되는 거일 네. 것 같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중에 특활비는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 본인은 국회 부의장 시절에 받았던 네. 6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어요. 더군다나 심재철 의원이 또 해명을 하면서 급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네.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남는 돈을 부인에게 갖다 줘서 그냥 살림비로 썼다. 뭐 그랬죠. 이래서 사실 도덕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는데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 이걸 이제 또 꼬리에 꼬리 물기식으로 이렇게 특활비 그러면
심의원이 쓴 특활비는 떳떳하냐라고 만약에 물고 계속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심의원은 또 다시 본질이 흐려지는 다른 걸로 청와대나 또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공격을 할 거고요. 거기서부터는 아까 우리 세 패널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본질보다는 꼬리로 가면서 본말이 지금 흐려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해요. 그런 점에서 뭔가 탈출구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깨끗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민주당이 얘기한 셈인데요. 공적인 돈 사적으로 살짝 쓰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었는데 심재철 의원은 공개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의장이 이게 허락해줘야 되는 거니까라고 하면서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공개할까요? 이 역공에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심재철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다면 국회 부의장으로 썼던 특활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의 특활비는 어땠을까라고 아마 반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얼마든지 공개할 건데 그 당시에 특활비 받았던 사람 다 같이 공개해보자.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업무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법원의 결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다 보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원들도 특활비를 받아갔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박범계 의원 당시는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특활비를 썼지 등으로 문제가 흐려지게 된다면 애당초에 본질이었던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에 밤 11시가 넘어서 심야, 공휴일에 사용됐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따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금 여와 야에 대한 정치 공세로서 불거지게 된다면 결국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정기국회로 흘러갈까 봐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네, 이게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는 법이어서요. 이게 여당에서 완장찬 머슴 같다고 얘기하지만 단연 이 여당에서 들고 나올 이 공세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요.